서울의 겨울은 언제나 차갑고 그 안에 숨겨진 따뜻함이 사람의 가슴을 녹이는 법이었다. 크리스마스 이브, 강남의 번화한 거리에서 눈발이 흩날리는 그날 밤, 유희는 창가에 서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반쯤 마신 와인 잔이 들려 있었고 그 안에 붉은 액체가 불빛에 반사되어 흔들리고 있었다. 유희의 집은 서울에서 가장 화려한 펜트하우스 중 하나였다. 억만장자다운 삶의 상징, 하지만 그 안은 텅 빈 듯 고요했다. 그녀의 나이 35,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지만 유일하게 가지지 못한 것은 진심이었다. 유리나, 여기 있어. 유희의 목소리가 방 안을 울렸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며 유린이 들어왔다. 그녀는 20살의 소녀였다. 아니, 이제는 20살이 된 지 오래된 청년이지만 유희의 눈에는 여전히 그 첫 만난 날의 소녀처럼 보였다. 유린의 어머니는 유희의 집에서 10년째 가정부로 일하고 있었다. 유린은 어렸을 때부터 이 집을 오가며 자랐고 이제는 대학생이 되어 어머니를 돕기 위해 주말을 이곳에서 보냈다. 그녀의 검은 머리카락은 어깨까지 내려오고 눈동자는 가을 하늘처럼 맑았다. 오늘 그녀는 평소와 달리 화사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크리스마스 파티에 초대받은 듯한 차림새였다. 유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너, 그 옷, 예쁘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유리는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언니가 사준 거잖아요. 오늘 특별한 날이니까 입어봤어요, 언니. 그 말은 유희에게 달콤한 독이었다. 유린에게 유희는 단순한 집주인이 아니었다. 어렸을 때부터 유희는 유린에게 책을 읽어주고 함께 한강을 산책하며 비밀을 나누는 선니였다. 하지만 유희의 마음속에는 그 이상의 감정이 싹트고 있었다. 사랑, 그것도 금기된 사랑. 갑자기 유희는 잔을 내려놓고 유린의 손을 잡았다. 유린아, 나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유린의 눈이 커졌다.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유희는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다. 나, 너를 사랑해. 그냥 언니로서가 아니야? 내가 웃을 때마다, 내가 이 집에 올 때마다 내 마음이 무너져. 이건 잘못된 거 알아. 나 같은 사람이 너 같은 사람을. 하지만 참을 수 없어. 유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손을 빼려 했지만 유희의 소나귀가 너무 세게 쥐고 있었다. 언니. 그게 무슨 유린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눈물이 고이는 게 보였다. 유희는 무릎을 꿇고 유린의 손을 가슴에 가져다 댔다. 제발, 날 미워하지 마의. 크리스마스에 내게 솔직해지고 싶었어.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 난 내가 필요해. 그 순간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유린의 어머니, 순자 할머니였다. 그녀는 문틈으로 그 광경을 보고 서 있었다. 순자의 눈에는 충격과 슬픔이 스쳤다. 유린아. 너.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유린은 황급히 유희의 손을 뿌리치고 어머니에게 달려갔다. 엄마, 아니에요. 오해야. 그냥. 하지만 이미 늦었다. 순자는 고개를 저으며 방을 나갔다. 그날 밤, 유리는 눈물을 흘리며 집을 나섰다. 유희는 창가에 서서 그녀의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눈이 점점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유희의 삶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한국의 IT 업계에서 여성 억만장자로 불리는 인물이었다. 25세 스타트업을 세워 대박을 터뜨린 후 지금은 글로벌 기업의 CEO였다. 하지만 그 성공 뒤에는 외로움이 있었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시고 결혼은 사회적 압력으로 포기했다. 유희는 늘 남자들 사이에서 차가운 여왕으로 불렸지만 속으로는 여성에 대한 끌림을 숨겨왔다. 한국 사회에서 레즈비언이라는 정체성은 여전히 금기였다. 가족, 이웃, 심지어 친구들조차 이해하지 못할 터였다. 유린과의 만남은 5해 전이었다. 순자가 병으로 쓰러졌을 때 유린이 대신 가정부 일을 도왔다. 그때 유희는 유린의 순수함에 매료되었다.
함께 김치찌개를 끓이며 웃고 한강공원에서 떡볶이를 먹으며 대화를 나누었다. 유리는 미술을 전공하는 학생으로 그림을 그리며 꿈을 키우고 있었다. 유희는 그녀의 재능을 보고 스폰서를 제안했다. 너의 꿈을 도와줄게. 나 믿어. 그 말은 진심이었지만 점점 그 안으로 사랑이 스며들었다. 하지만 유린에게 유희는 근인이자 선니였다. 유린의 삶은 가난했다. 어머니 순자는 시골에서 올라와 서울에서 일하며 딸을 키웠다. 크리스마스라면 가족이 모여 송편을 빚고 교회에 가서 기도하는 날이었다. 유리는 유희의 고백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도 유희를 좋아했지만 그것은 우정이었다.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이었을까? 유리는 혼란스러웠다. 어머니의 시선이 무거웠다. 그 집 여자가 우리 딸을 순자는 유희를 원망했다. 그녀는 유희가 유린을 이용한다고 믿었다. 며칠 후 유희는 유린에게 연락했다. 미안해. 내가 싫다면 잊을게. 하지만 한 번만 만나자. 설명할게. 유리는 망설이다가 동의했다. 그들은 한강공원에서 만났다. 겨울바람이 매서웠다. 유리는 코트를 여미며 말했다. 언니, 나 아직 이해가 안 돼요. 왜 나예요? 언니처럼 완벽한 사람이. 유리는 한숨을 쉬었다. 완벽. 난 외로웠어. 내가 이 집에 올 때마다 이 집이 살아나는 기분이었어. 내 웃음소리, 내가 그린 그림. 그게 날 살게 했어. 유리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도. 언니가 좋아요. 하지만 이건 우리 가족, 사회가 받아주지 않을 거예요. 그 말에 유희의 마음이 찢어졌다. 그들은 손을 잡고 걸었다. 눈 쌓인 강변길, 크리스마스 조명이 반짝이는 그곳에서 작은 희망이 싹텄다. 그러나 그 희망은 오래가지 못했다. 유희의 회사에서 스캔들이 터졌다. 누군가 유희의 비밀스러운 관계를 폭로하려 했다. 유희는 직감했다.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 싸움이 아니었다. 그녀의 과거, 숨겨진 비밀이 드러날 조짐이었다. 유린과의 만남이 그 시작이었다. 유희는 사무실 책상에 앉아 컴퓨터 화면을 노려보고 있었다. 화면에는 익명의 이메일이 떠 있었다. 내 비밀을 안다. 유린과 함께한 사진, 그 고백. 공개하면 내 인생 끝장이다. 사진은 그날 크리스마스 이브, 유희가 유린의 손을 잡은 순간이었다. 누가 찍었단 말인가? 순자. 아니면 회사 내부의 적. 유희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그녀는 한국의 비즈니스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수많은 적을 만들었다. 경쟁사 CEO들, 전 연인들, 심지어 가족의 그림자까지. 유희의 부모님은 재벌가의 후손이었지만 그녀는 그 혈통을 버리고 홀로 일어섰다. 하지만 그 과거는 여전히 그녀를 쫓아왔다. 유희는 전화를 들었다. 유리나, 조심해. 누가 우리를 감시하고 있어? 유리는 집에서 어머니와 마주 앉아 있었다. 순자는 차를 우려내며 말했다. 딸아, 그 집 그만둬. 유희 씨는 위험한 사람이야. 유리는 고개를 저었다. 엄마, 언니는 좋은 사람이에요. 나를 도와줬잖아요. 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좋은 사람. 그 여자가 내 인생을 망치려 해. 나처럼 가난한 집 딸을 이용하려는 거야. 순자는 과거를 떠올렸다. 그녀 자신도 젊었을 때 부유한 집에서 일하며 상처를 받았다. 그 집주인의 아들이 그녀를 유혹했지만 결국 버림받았다. 유리는 그 딸이었다. 순자는 유린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다. 그냥 잊어버려. 유리는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유희를 믿고 싶었다. 그날 한강에서 손을 잡았을 때 유린의 가슴에도 작은 떨림이 있었다. 한국 드라마처럼 금지된 사랑.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유린의 친구들은 레즈비언.
그건 서구에서나 가능한 일이야? 우리나라에서 라고 비웃었다. 유리는 그림을 그리며 그 감정을 풀어냈다. 종이에 유희의 얼굴을 그렸다. 부드러운 선, 강렬한 눈빛. 한편 유희는 탐정사를 고용했다. 이메일 보낸 놈 찾아. 돈은 얼마든지의 탐정은 곧 답을 가져왔다. 회사 부사장, 김태준 씨입니다. 그는 당신의 경쟁 프로젝트를 방해하려 해요. 하지만 더 깊은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김태준은 유희의 옛 연인이었다. 남자였지만 유희가 그를 떠난 후 원한을 품었다. 그는 유희의 성적 지향을 알았고 그걸 무기로 삼았다. 유희는 김태준을 만났다. 고급 한정식집,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진 그곳에서. 태준 씨, 왜 그래? 우리 과거는 끝났어. 김태준은 웃었다. 끝. 내가 날 버린 그날부터 시작됐지? 게다가 내 새 연인이 재미있네. 가정부 딸이라니 내 취향이 변했군. 유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만해. 공개하면 너도 끝장이야. 하지만 김태준은 카드를 내밀었다. 하나의 거래? 내 회사 지분 10%를 넘겨? 안 그러면 세상에 내 비밀을 알린다. 유희는 고민했다. 회사, 명예, 그리고 유린. 그녀는 유린을 보호해야 했다. 알았어. 하지만 유린은 건드리지 마. 그날 밤 유희는 유린에게 전화했다. 나 내 생각만 해. 이 모든 게 무섭지만 후회 없어. 유린의 목소리가 떨렸다. 언니, 나도 무서워요. 하지만 같이 이겨내요. 그들은 비밀리에 만났다. 명동의 작은 카페,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꾸며진 그곳에서. 유리는 유희에게 선물을 내밀었다. 손뜨개 목도리였다. 언니가 추우실까봐 직접 짰어요. 유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유린을 안았다. 부드럽고 따뜻한 포옹. 고마워. 내가 내 크리스마스야.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압박이 사라지는 듯했다. 한국의 겨울, 김치찌개처럼 매운맛 뒤에 숨겨진 단맛처럼 그들의 감정은 깊어졌다. 하지만 충돌이 시작되었다. 순자가 유린의 일기를 발견했다. 유희 언니. 나도 사랑할지도 몰라. 이 순자는 분노했다. 이게 무슨 소리야. 그 여자가 내 인생을 망치게 둘 수 없어. 우순자는 유희의 집으로 갔다. 당신, 우리 딸 버려. 돈으로 산 사랑인 줄 알아. 유희는 고개를 숙였다.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유린을 행복하게 해줄게요. 순자는 웃었다. 행복. 당신 같은 사람이? 당신은 우리 가족의 비밀을 모르잖아. 그 말에 유희의 눈이 커졌다. 비밀, 순자는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유린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순자는 눈물을 흘렸다. 유린아. 내 아버지가. 유희 씨의 아버지야. 그 폭탄 같은 선언에 방 안이 얼어붙었다. 유리는 유희의 이복 누나였다. 같은 아버지, 다른 어머니. 유희의 아버지는 재벌가의 상속자였고 순자는 그와의 비밀스러운 관계로 유린을 낳았다. 유희는 어렸을 때 아버지의 불륜을 알았지만 세부는 몰랐다. 유희의 세계가 무너졌다. 그럴 리 없어. 우리. 혈연, 유리는 충격으로 주저앉았다. 언니. 아니, 누나. 이게 순자는 후회했다. 미안해. 숨기려 했어.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돈을 주고 입을 다물라고 했어. 유희는 문을 나섰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거리, 그녀의 마음처럼. 충격적인 진실은 유희와 유린의 관계를 산산조각 냈다. 유희는 펜트하우스에 홀로 앉아 와인을 마시며 밤을 지새웠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번쩍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혈연.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한국 사회에서 혈연은 모든 것의 시작이자 끝이었다. 재벌가의 혈통, 가족의 명예. 유희의 아버지는 그녀에게 혈은 물보다 진하다고 가르쳤지만 지금 그 혈은 독이 되었다. 다음 날 아침, 유희는 회사로 나갔다. 김태준이 기다리고 있었다. 거래는 어때? 지분 넘길 거지. 유희는 차갑게 웃었다. 그 스캔들, 내가 유린 사진 찍은 거였어. 김태준은 어깨를 으쓱했다. 순자 아줌마가 도와줬지? 그녀가 내 비밀을 알려줬어. 재미있지? 내 사랑이 내 이복 누나라니. 유희의 주먹이 부르르 떨렸다. 너 이순자를 이용했어. 김태준은 비웃었다. 이용. 그녀가 자발적이었어. 돈 때문이겠지? 유희는 분노로 몸이 떨렸다. 그녀는 김태준의 멱살을 잡았다. 당장 사라져. 아니면 내 모든 걸 파헤칠 거야. 보안 요원들이 달려와 김태준을 끌어냈다. 유희는 회의를 취소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곳에도 평화는 없었다. 유린이 기다리고 있었다. 누나. 만나야 해요. 유린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결의에 차 있었다. 그들은 거실에 앉았다. 유린은 차를 따랐다. 한국식 녹차, 그 향기가 방을 채웠다. 엄마가 모든 걸 말했어요. 아버지. 우리 공통의 아버지. 유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어렸을 때 알았어. 아버지의 불륜. 하지만 내가 내 누나일 줄은. 유리는 눈물을 닦았다.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 사랑. 아니, 그 감정은 뭐였어요? 유희는 유린의 손을 잡았다. 사랑이었어. 혈연이든 아니든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아. 하지만 이건 더 복잡해졌어. 그들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버지의 과거. 유희의 아버지는 재벌 2세로 순자와의 만남은 젊은 시절의 실수였다. 순자는 시골에서 올라와 가정부로 일하다가 그를 만났다. 임신 후 돈을 받고 입을 다물었지만 유린을 홀로 키웠다. 유희는 아버지의 죽음 후 그 비밀을 알았지만 순자를 찾지 않았다. 미안해, 유린아. 내가 고통받았을 텐데. 유리는 고개를 저었다. 누나가 날 도와준 게 이제 이해돼요. 혈연의 끌림이었을까봐. 하지만 그 끌림은 사랑으로 피어났다. 유리는 미술 전시회에 유희를 초대했다. 내 그림 봐요. 누나를 그렸어요. 전시회는 홍대 근처 작은 갤러리였다. 벽에 걸린 유린의 작품은 서울의 겨울 풍경이었다. 눈 내리는 강남거리, 펜트하우스 창가에 선 여성의 실루엣. 관객들이 속삭였다. 이 화가 재능 있어? 감정이 살아있어. 유희는 그 그림 앞에 서서 눈물을 흘렸다. 이게 나야. 전시회 후 그들은 근처 포장마차에 앉았다. 뜨끈한 어묵 국물이 피어올랐다. 유리는 말했다. 누나, 나 포기할 수 없어요. 혈연이든 뭐든 내 마음은 진짜예요. 유희는 유린의 뺨을 어루만졌다. 나도. 하지만 세상이 우리를 용납하지 않을 거야. 가족, 언론, 그 순간 플래시가 터졌다. 기자였다. 김태준의 집, 유희 씨. 가정부 딸과의 스캔들, 사실인가요? 스캔들은 폭발했다. 다음 날 신문 헤드라인, 억만장자 유희, 이복 누나와의 금지된 사랑, 유희의 주가는 폭락했다. 회사 이사진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CEO 사퇴하세요. 이건 회사 이미지에 치명적입니다. 유희는 싸웠다. 이건 사생활입니다. 내 리더십을 의심하지 마세요. 하지만 내부적으로 그녀는 무너지고 있었다. 유린의 삶도 엉망이 되었다. 대학 친구들이 소문을 퍼뜨렸다. 레즈비언의 혈배. 미쳤어. 순자는 병원에 실려갔다. 스트레스로 심장마비. 유리는 병실에서 어머니의 손을 잡고 울었다. 엄마, 미안해요. 다 내 탓이에요.
순자는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야. 내가 숨긴 탓이지. 유희 씨한테 용서 구해. 유희는 병원으로 달려갔다. 복도에서 유린과 마주쳤다. 유리는 유희를 안았다. 누나, 엄마가 후회한다고 해요. 순자는 침대에서 유희를 보았다. 미안해요, 아가씨. 김태준 그놈한테 속았어요. 돈 때문에 유희는 순자의 손을 잡았다. 아니에요. 다 제 탓입니다. 가족으로서 지켜주지 못했어요. 그날 밤 유희와 유리는 병원 옥상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진 그곳, 별이 총총한 하늘 아래? 우린 계속 사랑할 수 있을까? 유린의 물음에 유희는 대답했다. 할 수 있어? 혈연이 우리를 묶는다면 그건 축복이야. 함께 싸워보자. 그들의 키스는 없었다. 하지만 시선이 모든 걸 말했다. 로맨틱한 한국 발라드처럼 슬프고 아름다운 멜로디. 그러나 반역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김태준이 다시 움직였다. 그는 유희의 회사 서버를 해킹해 더 깊은 비밀을 파헤쳤다. 아버지의 유언장, 숨겨진 상속. 유린이 유희의 상속자 중 하나일 수 있었다. 그 진실이 드러나면 모든 게 뒤집힐 터였다. 김태준의 반격은 치밀했다. 그는 언론에 유희의 가족 비밀을 유출했다. 유희 CEO, 이복 누나와의 사랑은 상속 쟁탈 전, 기사에는 아버지의 유언장 일부가 첨부되었다. 유희의 아버지는 죽기 전 숨겨진 아이에게 지분을 남겼다고 적혀 있었다. 유린이 그 아이였다. 순자는 그 사실을 알았지만 유린을 보호하기 위해 숨겼다. 이제 세상이 그걸 알았다. 유희의 펜트하우스는 기자들로 둘러싸였다. 그녀는 창문을 닫고 전화를 받았다. 변호사였다. 지분 분쟁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김태준이 주도해요. 유희는 이를 악물었다. 싸워요. 모든 걸 걸고, 하지만 속으로는 지쳤다. 성공한 여성으로서의 삶. 이제는 재벌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었다. 유리는 어머니의 병실을 지키며 뉴스를 봤다. 이게 나 때문에 그녀는 유희에게 문자를 보냈다. 누나, 도망쳐요. 나 없이. 하지만 유희의 답은 달랐다. 함께라면 무섭지 않아. 이유리는 결심했다. 그녀는 미술 도구를 챙겨 병원을 나섰다. 홍대 거리로 향했다. 거리 예술가로 변장해 벽에 그림을 그렸다. 유희의 얼굴, 유린의 얼굴, 얽힌 손의 제목, 혈과 사랑의 겨울. 그 그림은 SNS에서 바이럴이 되었다. 이게 그 스캔들의 화가. 아름다워. 용기 있어. 젊은 세대의 지지가 모였다. LGBTQ+ 커뮤니티가 목소리를 냈다. 사랑은 혈연을 초월해 한국의 보수적인 사회에서 드문 일이었다. 유리는 인터뷰를 받았다. 작은 카페에서 기자 앞에 앉아. 누나와의 감정은 진짜예요. 혈연. 그건 우연이에요. 우리는 그냥 서로를 사랑해요. 유리는 그 뉴스를 보고 미소 지었다. 그녀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남의 호텔 볼룸,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네, 유리는 제 이복 누나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녀를 사랑합니다. 이건 스캔들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이야기예요. 청중이 웅성거렸다. 한국에서 이런 고백이라니. 이유희는 계속했다. 아버지의 유산. 돈이 아니라 가족의 진심을 물려받았어요. 유린과 함께 새로 시작할게요. 회견 후 김태준이 유희를 찾아왔다. 미쳤어. 공개적으로 유희는 웃었다. 내가 숨기려 한 걸 내가 밝혔어. 이제 내 차례야. 유희는 카운터 펀치를 날렸다. 김태준의 과거, 세금 탈루와 뇌물을 증명하는 자료를 공개했다. 경찰이 그를 체포했다. 이건 내 덕분이야. 김태준의 마지막 말이었다.
순자는 회복되었다. 병원에서 유희와 유린을 불렀다. 미안해, 둘 다 애네가. 두려웠어. 유희는 순자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 이제 가족이에요. 제대로. 순자는 눈물을 흘렸다. 그래. 송편 빚자. 크리스마스의 한국의 전통, 가족의 상징. 그들은 함께 웃었다. 하지만 갈등은 끝나지 않았다. 유희의 회사 이사진이 반발했다. CEO, 당신의 사생활이 회사에 해를 끼쳤어요. 유희는 사퇴를 고민했다. 유린에게 말했다. 나 떠날지도 몰라. 캐나다로. 거기서 새 삶을. 유리는 울었다. 혼자. 나도 갈게요. 유희는 고개를 저었다. 너의 꿈, 미술. 여기서 이뤄야 해. 그들은 마지막 데이트를 했다. 남산타워,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며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다. 기억나. 어렸을 때 여기 왔잖아. 이유린이 말했다. 유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땐 내가 내 손을 잡고 걷니 무섭다 했지. 이유린은 유희의 손을 잡았다. 지금도 무서워. 하지만 누나가 있으니까. 그들의 대화는 깊어졌다. 한국 사회의 압박, LGBT의 고립, 가족의 무게. 우린 강해질 수 있어. 유희의 말이었다. 그러나 충격적인 반전이 기다렸다. 유언장의 진짜 내용. 변호사가 가져온 문서. 아버지는 유린에게 지분뿐 아니라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용서를 히라고 적었다. 유희와 유린, 둘 다에게. 그건 화해의 메시지였다. 유희는 울었다. 아버지가 우리를 축복한 거야? 유언장의 공개는 모든 걸 바꿨다. 언론은 화해의 유산지라고 보도했다. 유희의 지지자들이 늘었다. 회사 이사진조차 CEO의 용기에 박수라고 입장을 바꿨다. 김태준의 재판에서 그는 모든 걸 자백했다. 원한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후회합니다. 유희는 그를 용서했다. 인간적으로 이해해요. 유린의 전시회는 대성공이었다. 그녀의 그림은 한국의 금지된 사랑으로 불리며 팔려나갔다. 유린은 인터뷰에서 말했다. 이건 우리 이야기예요. 누나와의 예순자는 집으로 돌아왔다. 새 모녀반이 내 가족은 함께 크리스마스를 보냈다. 펜트하우스에 송년을 놓고 차를 마시며. 올해는 특별했네. 우순자의 말에 유희와 유리는 웃었다. 하지만 로맨스는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그들은 손을 잡고 한강을 걸었다. 눈 녹은 봄이 다가오듯 그들의 사랑도 천천히 피어났다. 유희는 유린에게 프러포즈했다. 아니, 약속. 함께 살아보자. 혈연으로서, 연인으로서. 유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누나. 한국 사회는 변하고 있었다. LGBT 권익단체가 그들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었다. 크리스마스 이브의 기적. 유희는 CEO로 복귀해 다양성 정책을 도입했다. 사랑은 모두의 권리예요. 유리는 화가로 성공했다. 그녀의 그림 속에는 항상 유희가 있었다. 몇 해 후 그들은 작은 결혼식을 올렸다. 법적으로는 불가능했지만 가족과 친구들 앞에서 순자가 울며 축복했다. 행복하세요. 내 딸들. 크리스마스 트리 아래 그들은 키스했다. 부드럽고 순수한 세상의 눈보라를 뚫고 나온 사랑. 이 이야기는 실화에서 영감을 얻었다. 한국의 한 구석에서 금기된 사랑이 꽃 피운 이야기. 혈연의 충격이 모든 걸 바꿨지만 결국 그건 시작이었다. 인간적인 결말, 따뜻한 겨울처럼.